저번 주 토요일 새벽에 나카야마 미호의 별세 소식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 영화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고등학생 무렵 처음 봤으니 10년이 지나고 다시 본 셈인데 영화의 분위기와 감동 그리고 나카야마 미호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다르게 느낀 점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러브레터를 다시 보면서 느낀 여러 감상을 위주로 리뷰해보려 합니다. 영화를 보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라 안 보신 분들에겐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 러브레터는 히로코의 애절한 사랑으로 시작하여 이츠키의 애틋한 사랑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영화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히로코가 품은 떠나간 연인에 대한 그리움, 또 하나는 남자 이츠키의 전하지 못했던 첫사랑, 마지막 하나는 여자 이츠키의 뒤늦게 깨달은 첫사랑입니다. 영화는 히로코의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히로코는 사별한 전 애인의 추도식에 갔다가 우연히 그의 졸업 앨범을 보게 되고 그곳에 기입된 주소로 받을 자 없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다 그 편지가 공교롭게도 전 애인과 동명이인의 출신 중학교까지 같았던 이츠키라는 여자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때부터 영화는 본격적으로 두 이츠키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전개 자체는 분명 히로코가 전 애인을 잊지 못하고 전 애인의 동창에게 그의 어릴 적 모습에 대해 묻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어째서인지 내용이 진행될수록 소년 이츠키와 소녀 이츠키의 풋풋했던 지난날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마지막 장면 이츠키의 아련한 표정이 진한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저도 처음 볼 땐 어리기도 했고 사랑의 여러 형태 중 첫사랑이라는 감정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여서 이츠키와 이츠키의 이어지지 못한 채 지나간 첫사랑에 포커싱하여 영화를 관람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히로코의 오겐키 데스카 씨는 생각보다 무덤덤하게 봤고 오히려 이츠키가 책을 건네받는 마지막 장면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볼 땐 반대로 오겐키 데스카 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볼 때도 저번처럼 감동을 받기보단 히로코는 어떡하냐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히로코의 절절한 사랑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 보다 더 성숙한 형태의 사랑에 이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볼 땐 옛날엔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새 방향의 사랑 이외에 또 하나의 사랑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히로코의 외침이 좀 더 마음을 울렸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히로코를 향한 이츠키의 사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푸른 산호초와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화를 다시 볼 때 이전 감상과 달라졌던 점은 오겐키 데스카 씬의 감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영화를 본 후 푸른 산호초가 자꾸 입에 맴돌았습니다. 우선 저는 영화의 초반부 시게루가 푸른 산호초를 흥얼거릴 때 이 영화에 이 노래가 나왔었나 하고 놀랐었는데요. 10년 전에는 이 노래를 몰랐어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내내 시게루는 입버릇처럼 푸른 산호초의 노래 가사를 흥얼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히로코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러다 이츠키의 죽음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 갔던 설산 중턱에서 이츠키와 함께 등산을 했던 또 다른 친구를 만나 산장에 머물게 되는데 이 친구마저 푸른 산호초를 흥얼거리는 걸 보고 히로코는 왜 다들 그 노래만 부르냐고 묻습니다. 이에 그는 이츠키가 조난당한 후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시게루는 이츠키가 그 노래의 가수를 싫어했었다고 덧붙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화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네 번째 사랑, 즉 히로코를 향한 이츠키의 사랑을 은유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이츠키가 왜 죽어가던 와중에 본인이 싫어하는 가수의 노래를 불렀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아마 이츠키가 사실은 그 노래를 좋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이츠키는 감정 표현에 서툰 소년으로 묘사됩니다. 같은 반의 소녀를 좋아했지만 말도 제대로 못 걸었고 좋아한다는 표현은 더더욱 못해 자전거 타다가 장난이나 치고 말았던 그입니다. 이츠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은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녀와 더 오래 있고 싶어서 일부러 잘 안 보이는 척 시간을 끄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툰 이츠키가 히로코에게는 망설임 없이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히로코는 그것이 자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츠키의 첫사랑과 닮았기 때문이었을 뿐 정작 본인에게는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여 상당히 실망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츠키가 생애 마지막에서 싫어하던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를 들은 후 히로코는 이츠키에게 프로포즈 받던 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확히는 이츠키가 프로포즈를 하려고 불러놓고는 말을 꺼내지 못해 우물쭈물하길래 히로코 본인이 되려 그에게 결혼해달라는 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히로코가 이츠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눈치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걸 티를 못 내는 이츠키였기에 푸른 산호초를 좋아했음에도 싫어하는 척 틱틱대다가 결국 삶의 끝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처음엔 그저 본인의 첫사랑을 닮았다는 이유로 쉽게 마음을 표현하여 연애를 시작했지만 점점 히로코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다 그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되어버리니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그의 원래 성격대로 차마 프로포즈를 하지 못한 채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히로코는 프로포즈를 망설였던 이츠키의 모습이 결국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다음날 그에게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자신은 잘 지낸다고 대답한 것도 이츠키의 사랑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기쁘게 전할 수 있었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처음 볼 땐 모르고 지나쳤다가 다시 볼 때 이러한 서사가 보이게 되니 오겐키 데스카 씬에서 훨씬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제목인 러브레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러브레터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엔 수많은 러브레터가 등장합니다.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두 여주인공 간의 편지입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편지 안에 한편으로는 전 애인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 있고 한편으로는 첫사랑에 대한 순수한 추억이 묻어나 있습니다. 특히 이츠키가 보낸 편지들을 모아뒀다가 이것은 당신의 추억이니 가져가라고 돌려보내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그 편지들은 분명 러브레터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서카드입니다. 작중 이츠키는 이츠키를 좋아했지만 말로써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음을 전할 길은 도서카드에 이츠키의 이름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학을 가기 전 이츠키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이름과 스케치가 그려진 도서카드가 들어있는 책을 건네며 간접적으로나마 마음을 표합니다. 아쉽게도 그 마음은 세월이 흘러 본인이 죽고 난 후에야 이츠키에게 전해집니다. 비록 이름과 그림뿐인 도서카드지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체였기 때문에 이 또한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화 전체가 관객 각자의 추억에게 보내는 하나의 거대한 러브레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설경의 아름다움과 감정을 건드리는 스토리가 좋아서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러브레터만이 가지는 독보적인 감성이 좋아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감성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작품이 러브레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를 보고 있자면 자연스레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향수와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키워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영화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며 자연스레 잊고 지내던 과거의 여러 추억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화를 다 본 후에도 머릿속에서 나만의 영상기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제가 러브레터를 관객 각자의 추억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비보를 접하고 봐서 그런지 안 그래도 아련한 영화가 더 아련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영화를 다시 보니 오겐키 데스카 씬이 더욱 감정적으로 느껴졌다고 했는데요. 영화 속에서 안부를 묻는 히로코와 세상을 떠난 나카야마 미호가 겹쳐 보여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렬한 명장면으로 남겨졌다는 것이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론 내년 연초에 또 재개봉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보셨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보시고 보셨던 분이라도 다시 한번 보시며 추억에 젖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